보라색 저 원피스 저걸 그래도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사진은요, 퍼플. 그러니까 컬러감이 있는 자켓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도트 무늬죠. 도트 무늬가 꽤 큽니다. 과감한 도전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모험이었어요. 저거 모험이었어요. 주변에서 무당벌레냐. 네. 뭐 이런 이야기 듣고 네. 상처받고 옷장 속에 지금 그렇죠. 잘 들어가 있죠. 네.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스타일 컨설턴트 김윤호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옷이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오늘 이 질문 하신다고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나름대로 제 옷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옷장 열어보고 청바지를 딱 보면서 아직은 못 입어줄 것 같아. 미안해. 내가 2kg만 더 뺄게. 뭐 이런 것도 말 거는 건가요? 그렇죠. 예, 잠깐만 기다려. 나 뱃살 내려놓고 올게. 뭐 이런 대화도 다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면서 본인을 알아가는 것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책을 처음에 쓰게 된 거는 옷에 대한 관심도 많고 적지 않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비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옷 입기를 하고 계신 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 노출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단순 노출 효과요? 네네네. 하루에 나를 바라보는 시간보다 우리는 타인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친구, 그렇네요. 직장 동료, 그리고 SNS 속의 유명인들. 그렇게 특정한 것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접하다 보면 그것을 좋아한다는 이론이거든요. 익숙할수록 우리가 호감을 느끼게 되고요. 익숙할수록 편안함을 불러일으킨대요. 네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익숙함에 길들여진 옷 입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옷을 잘 입어라, 멋있게 입어라, 뭐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네네. 그런 맹목적인 옷 입기에서 벗어나서 나에서 출발한 옷 입기여야 되고요. 네. 예, 어울림을 찾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옷이 당신에게 말을 걸자. 네. 옷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제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누구나 그 패션 관련 책이라고 하면 하우투를 물으실 것 같거든요. 책 속에 그런 정답이 좀 있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예. 너무 초반부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가 정답이겠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시시하니까 민 대표님 사진을 보면서 차이를 느껴볼까요? 깜짝 놀랐어요. 대표님이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제 개인적으로요. 그렇죠. 보라색 저 원피스 저걸 그래도 조금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사진은요. 퍼플. 그러니까 컬러감이 있는 자켓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도트 무늬죠. 도트 무늬가 꽤 큽니다. 과감한 도전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모험이었어요. 저거 모험이었어요. 주변에서 무당벌레냐. 네. 뭐 이런 이야기 듣고 네. 상처받고 옷장 속에 지금 그렇죠. 잘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상 같은 경우는 이너와 자켓의 차이가 크죠. 컨트라스트 대비감 있는 스타일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쁘다 안 예쁘다.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차이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패턴이 있는 의상이 어울리는 사람인가? 아니었네요. 네. 미안해. 너무 단호박이었나요? 아니에요. 인정. 네. 네. 그리고 패턴이 어울리는 사람이라면 패턴의 크기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곡선 패턴이 어울리느냐, 직선이 패턴이 어울리느냐. 근데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옷을 입으신다는 거죠. 그치. 누가 입으니까 이쁘더라. 그렇죠. 어젯밤에 누가 드라마에 입고 나왔어. 괜찮아. 그러면 이제 그 매장은 그 다음날 불티가 나는 거예요. 그게 단순 노출 효과인 거예요. 네. 그럼 좀 셋 중에 그러면 가장 베스트는 없어요? 베스트는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느껴지세요? 하나는 좀 이렇게 좀 샤랄라? 글쎄요. 저 제 옷인데도 제가 어떤 컨셉으로 저렇게 입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차이는 소재의 차이예요. 소재. 네.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얇고 비침이 있는 소재를 입으신 거고요. 네. 그리고 두께감이 있는 데님 소재를 입으신 거예요. 네. 보통 여러분들이 옷을 구입하실 때는 여름에는 얇은 소재. 겨울엔 두꺼운 소재.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분명히 소재감에서 두께감, 그리고 광택감, 그리고 그 뭐 소프트하다거나 거칠다거나 그런 차이가 분명히 나의 결에 맞는 게 있다는 거죠. 둘 중에 지금 안 맞는 건 뭐예요, 그러면? 뭘까요? 또 둘 다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 네, 어울리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름다우세요. 혹시 그 데님 소재 옷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제가 안 어울려요? 네. 근데 디자인은 좋으세요. 좀 얇은 데님이 있고, 거칠기도 조금 소프트한 데님이 네네네. 있잖아요. 네. 부드럽고. 그런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저것도 잘못 산 거네요. 네. 또 들어가겠네, 저것도. 마지막은 니트를 입으셨어요. 네네. 네,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시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차이일까요? 일단 디자인이 다르고요. 네. 그리고 핏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니트 같은 경우도 그 두께감이 중요해요. 좀 두껍고 거친 니트, 성근 니트를 입으셨을 때와 조금은 촘촘하고 결이 고운 부드러운 니트를 입으셨을 때 네. 예, 그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둘 중에서도 지금 저기 NG가 있는 거네요? 네. 루즈한 핏의 옷이 저한테 맞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네. 저거 비싼 건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중요한 것은 네. 무조건 이렇다고 해서 내가 이 비싼 옷을 버려야 되느냐? 아니죠. 심폐소생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장식감을 준다거나 여기서 어떤 그건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해결해 드립니다. 소재라던가 아니면은 핏감으로도 나한테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있는 거네요. 중요하죠. 사람들은 대부분 컬러에 더 많은 이제 집중을 해요. 근데 컬러만 잘 입어도 어느 정도는 이제 어울림에 가까워질 수 있지만 다들 놓치고 가시는 부분이 이 소재와 핏감이에요. 나는 웜톤이야 쿨톤이야 뭐 요 정도는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뭐 핏감이나 소재까지는 나한테 뭐가 맞는지 그렇죠. 거기까지는 잘 못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 소재와 핏감을 놓치시기 때문에 네. 그 어울림 찾기가 힘드신 부분이셨을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가 옷을 입을 때는 옷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입으신 게 저한테 어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울리는 게 대표님께 어울리는 게 아니니 그렇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 하우투가. 그렇지만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림을 찾는 그런 하우투는 없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자꾸 관심 가지고 보다 보면 이게 좀 터득이 되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의 아름다운 결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네. 그것을 저는 스타일 검진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아, 검진. 네. 건강검진 받듯이. 우리가 건강검진 체크를 하러 병원을 가잖아요. 네네. 네. 건강검진이 필요하듯이 스타일에도 진단이 필요합니다. 스타일 검진으로 어울림과 안 어울림, 어울림과 더 잘 어울림을 찾을 수 있어요. 네네.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가고 찾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이죠. 네. 저도 사진 몇 장으로 좀 팁을 좀 얻었습니다. 알고는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살짝 모험했던 건 다 망했네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개개인의 맞춤 검진을 예시로 들 수가 없어서 네. 전체적으로 방향성만 제시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정해준 아름다움이나 그런 특정 브랜드에 매몰되지 말고 자신만의 아름다움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패션은 또 이제 자기만족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남들이 봐서 안 어울려도 내가 이쁜데 뭐 이렇게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을 이제 추구하는 것. 이것도 맞다 틀리다. 이렇게 또 구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 결정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는 옷인데 우리는 내가 입는 옷의 결정권을 타인에게 넘기죠. 옷 입기 팁이라고 하죠. 네네. 예, 그런 단순 처방전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마치 띠별 운세 같은 거? 두루두루 그냥 요 정도면 내 이야기인가 봐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대체적인 패션 스타일링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울리는 것.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저는 이 책에서는 나는 없고 옷만 입는. 예. 그러니까 나의 결정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사람들에게 옷 그 자체에 대한 사회의 시간을 마련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는 핑크가 남자의 컬러가 된 지도 오래이고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남성분들도 스커트를 입으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네, 이렇게 우리가 유니크하다는 범주 안에서 아주 다양한 옷 입기를 즐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화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나에서 시작해서 나의 삶으로 이어지는.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주는 옷 입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는 엄마의 감성으로 옷을 입고 살았어요. 옷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이전에 교복을 입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트가 또 교복이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이 어떤 거다.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시간도 없었고, 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트렌드가 또 우리를 또 반기잖아요. 나에게 어울리는 트렌드가 유행을 할 때는 괜찮아. 근데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아까 말씀하신 루즈루즈 어쩌라고 해서 어쩌라고 나 이거 안 어울리는데. 그런 분들은 또 옷 입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패션 회사에서 제안하는 트렌드, 옷 입기가 그냥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런 옷 입기를 한 거죠. 진짜 나를 돋보이게 하는 좀 자신감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시즌에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으려고 하면 없어요, 오히려. 이런 옷 입기에 대한
자신만의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공이 쌓이면 옷 입기가 점점 쉬워진다는 거죠. 트렌드라고 하니까, 그리고 패션 업계에서 제시하니까 거기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옷 입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을 때 자신감도 함께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내가 사랑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아이템인 옷이 나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주는 고마운 대상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옷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 고마우니까요. 그리고 네. 또 옷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예쁜 책 많은 분들한테 많이 사랑받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